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43분 지나고 있죠. 장이 거의 마친 상태인데,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야당 대선 후보가 좀 전에 발표가 났죠. 한번 볼게요. 보시면 뭐 윤석열 후보가 47.85% 투표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야당 대선 후보 결정났다 이렇게 됐는데요. 뭐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요건 그렇다 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방에서도 많은 얘기 드렸는데 차트를 먼저 한번 보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에 보다시피 윤석열 테마주였던 것은 위즈코프였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즈코프였는데요. 이미 머리를 들고 있었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머리를 들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오늘 발표 전부터 10월 14일부터 이미 머리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뭐 엉뚱한 생각일 수도 모르겠지만은 마치 윤석열 후보가 될 것처럼 미리 차트는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느닷없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견돼 있던 것을 주가가 누군가는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누가 세력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오늘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제 좀 출렁출렁 거렸잖아요. 뭐 발표되면은 뭐 더 많이 깎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강보합으로 끝난 수준. 그러나 장중에는 꽤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에, 반면에 경남 스틸을 한번 볼게요. 홍준표 후보의 테마주였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보면 차트는 이미 무엇인가 이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이미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가 먼저 머리를 들었고요. 제 강의를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었다면 고가가 낮아지다가 이 저가를 높이면서 변화를 준 시점, 우리가 이 변화에 그 민감해 보자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한 20일 전, 그러니까 10월 13일,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머리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홍준표 대선 후보 관련주에서는 이미 이제 여기서 10월 말부터 이미 처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낙선이 되고 떨어지고요.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고 위로 올라가고요. 뭐 이것이 우연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황 대표가 30년간 주가를 쳐다봤더니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미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되고 당일에는 어떻게 되면 덜 가기도 하고 꽃기도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 결정 났다는 듯이 먼저 버려나갔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그때도 홍준표 얘기가 나오면서 테마 결정되면서 뭐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윤석열,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둘 다 그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둘 다 이미 해먹고 빠졌다가 다시 당선이 될 가능성의 후보였던 그 테마주는 이제 제끼고 되지 못할 안 될 것 같은 후보는 이미 이렇게 뭔가가 나와 있지 않나.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기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가 더 강했어요. 경남 스틸이. 그죠? 얘보다는. 위즈코프다. 왜냐면 먼저 선형적으로 먼저 빠지고 있었고 얘는 그래도 여기까지만 가도 홍준표가 될 이때만 해도 여론조사 같으면 이쪽이 더 강했었죠. 그죠? 그러나 요건 다 모르겠는데 요 오늘만 봤을 때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던 그 흐름이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물론 얘기하면 또 지나고 난 차트 또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그런데 그렇지만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재명 테마주도 이렇게 해서 몇 번 얘기한 게 있는데요. 뭐 재판 관련되거나 이런 내용들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홍준표 테마주 일단 하나 일단 TBC를 한번 볼게요. TBC. TBC를 보게 되면 또 한번 추가해 볼까요? TBC.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역시 TBC라고 하는 그 주가도 그러니까 위즈코프 윤석열 그 다음에 경남스틸 홍준표 그 다음에 TBC 홍준표 보면 얘도 이미 여기서부터는 살짝 이탈하고 있었던 모습이 보였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제 이미 살짝 그 흐름을 이탈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결과가 발표나니까 그대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가는 경우. 그죠? 그래서 항상 황 대표가 했던 고가가 낮아질 때 그리고 고가가 낮아지더라도 변화를 줄 때. 근데 이거는 낮아지는 가운데 계속 낮아져 버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살살살 낮아지다가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또 하한가를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선제 볼게요. 자, 한국선제를 보게 되면 역시나 이 흐름하고 거의 흡사하죠. 어떤 흐름이냐면 경남스틸이 올라갔을 때 모아서 떨어졌던 그림, 그죠? 그 다음에 한국선제도 올라갔다 떨어진 그림. 그러면 얘도 이미 보시면 거의 경남스틸이나 한국선제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처지지만 어쨌든 흐름상을 보면 고가가 낮아지면서 변화를 주고 이 자리를 이미 살짝 이탈하면서 그대로 흐름대로 갔다라는 거죠.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꼭 이걸 해서 수익 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음에도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있었다면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러면 차트를 유심히 보게 되면 결정 나기 전에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그 기대감으로 핑계거리 삼아서 움직이고 있다가 그날 당일날 결론이 나면 결국에는 가던 그림으로 가는. 그러니까 차트를 가만히 보면 먼저 머리를 들거나 먼저 머리를 꺾일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될 때 그러니까 세력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가 그래서 오묘합니다. 돈의 흐름을 반영되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테마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들어맞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써니전자 볼게요. 써니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랩을 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인가요? 안철수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밀리기만 하던 주가가 이제 대선 후보를 나온다 이제 발표하면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안랩과 써니전자는 고개를 오히려 들어요. 그죠? 이렇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이렇게 먼저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누르긴 하지만 아직 깨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도 정치 테마주가 됐던 인맥 관련주가 됐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업종 지수가 됐든 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지금처럼 뭔가가 내리다가 뭔가가 오르다가 수렴해서 빠질 때 정말 한번 유심히 보자는 거죠. 뭔가가 오르다가 뭔가가 내리다가 수렴해서 결정나면 그 밑에서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소한에. 뭐 이거를 잘 해서 뭔가가 내리다가 오를 때 매수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차트 정도는 봐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사실 정방에서는 그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건 뭐 몇 번 했었죠.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시점을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를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황 대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형지. 형지 INC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이재명 테마주잖아요. 이거는 형지 엘리트 뭐 이쪽에 한번 보게 되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봐볼게. 그 전에 뭐냐면 이제 과거의 사례가 뭐냐면 그 전에 이게 아마 그때도 그 이재명 재판 관련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아마. 그때도 머리를 이때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도 살살 들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예. 그래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라왔던 거. 예, 이런 거. 근데 다소 이제 다소 이렇게 밀리긴 하고 있으나 이것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재명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냐 이제 다시 또 윤석열이냐 이제 또 다시 안철수냐. 그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두 야당과 그 이재명이냐 윤석열이가 더 가깝지 안철수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여론조사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하지만 모른다 이러는 거죠. 주가는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보시면 TBC나 경남TV는 다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기대를. 그러니까 선반영적으로 민이 어떻게 당선되기 전에 미리 움직였다가 발표나게 움직였다가 당일 되니까 결국엔 그 흐름을 갔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반영을 했다가 글쎄 여론조사에 밀리니까 밀렸다가 당일 되면 머리가 미리 들었다가 발표되기 전에 그대로 들어올리는 형태.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머리를 드는 시점부터 정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흐름대로 가는 거고요.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비싸게 주고서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미리 사 들어왔다. 근데 돈의 흐름에 반영되는 게 차트가 아닐까.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걸 좀 맞추긴 잘 맞추죠. 근데 이건 맞춰서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해, 오랜 경험. 그래서 인맥 관련주나 테마주를 형성됐던 이거 동시에 같이 묶어서 보면서 비교해서 보게 되면 느닷없이 당일날 결정되는 것보다는 이미 선반영되면서 머리가 설설 들을 때 그러면서 그 정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반영 미리 되면서 먼저 반영되는 이런 걸 잘 보면 차트가 갖고 있는 의미도 버릴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 대표가 지금 오늘 이걸 놨길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